아, 이 차가 크다. 근데 막상 딱 운전석에 탔을 때 그렇게 큰가 싶기도 하고. 어쨌든 바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좀 타봤거든요.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핸들링이 엄청 부드럽네. 몰라. 오, 왜 이렇게 고급지지? 어머머머머머머. 내가 알던 카니발 맞아 이게? 자, 이번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기대 많이 하셨는데, 가장 큰 핵심, 가장 많은 분들이 진짜로 기다리셨을 그 차가 제가 타고 있는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입니다.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아요. 감히 예상컨대 내년도가 하이브리드의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. 최근에는 사실 전기차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었어요. 그런데 점점 전기차의 움직임이 약간 흐지부지 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올라온 게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. 이유는 간단하죠. 일단 연비 효율, 요거는 뭐 하이브리드 최강인 거 많은 분들 아시죠? 실제로 오너분들이 하이브리드 타셨을 때 만족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. 더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차가, 저도 시승차를 통해서 여러 차종들의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경험해 보잖아요. 뭐 가솔린, 디젤, 단일 엔진보다 이 하이브리드가 가장 승차감이 좋아요. 제가 느끼기엔 제조사에서 하이브리드가 더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단 말이죠.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깃 세팅을 조금 달리 한다고 느껴요. 뭔 말이냐? 하이브리드가 항상 더 좀 고급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가솔린 그냥 단일 모델을 탈 때랑 하이브리드랑 탈 때랑 비교를 해보자면, 솔직히 하이브리드를 탈 때 가장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, 솔직히 이거는 저는 늘 그랬어요. 그랜저도 그랬고요, K8도 그랬고요, 소렌토도 그랬고요, 산타페도 그랬습니다. 이 차량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. 일반적인 모델에 없는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. 이 라이드와 이 핸들링이라고 해서 승차감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넣습니다. 더 고급스럽게 차를 탈 수 있다는 거죠. 핵심이 뭐냐면요, 구동 모터가 들어간다는 거. 그게 하이브리드의 핵심이기도 하잖아요. 일반 차량과 다르게 모터가 결합되어 있으니까요. 이 모터를 똘똘하게 잘 활용하면 승차감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이 라이드는 방지턱을 넘을 때 이 구동 모터가 또 한 번 역할을 해주고요. 핸들링은 곡선 구간에서 딱 실제로 차량의 코너를 조향을 시킬 때, 그럴 때도 모터가 영향을 줍니다. 모터의 서포트를 살짝씩 받아서 일반적인 차량보다 훨씬 더 똘똘한 느낌을 받으면서 차량을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자, 속도를 살짝 내봤는데요.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벼운 몸집이 막 날렵한 세단 같은 거 생각하신다면 이제 큰 코 다치죠. 미니밴 RV이기 때문에 확실히 둔탁한 몸의 움직임은 있습니다. 제 앞으로 지금 좀 반가운 친구 지나가거든요. 팰리세이드. 딱 저 팰리세이드 몰 때랑 거의 느낌이 비슷합니다. 길고 커다란 차를 몰 때 그 움직임이 있는데요. 팰리세이드는 SUV고 카니발은 미니밴이긴 하지만 사이즈에서 나오는 승차감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지금 좀 인상적이라고 느끼는 거는, 기본 카니발에 대비해서 하체가 조금 더 묵직하게 달려주는 맛이 있습니다. 실제로도 공차 중량이 일반적인 엔진 모델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. 이 구동 모터의 제어를 통해서 좀 더 똑똑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지만 나 말고 다른 애도 같이 운전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. 차량을 주행하면서 보니까 정숙성 측면에서는 좀 쏘쏘입니다.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월등하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, 일렬에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괜찮거든요. 이때는 조용해요. 1열에도 보면 이중접합 유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2열과 3열이 다 있는 긴 차량이잖아요. 뒤에서부터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쫙 달려올 때 딱 제 조수석 쪽을 지나면서 그 차량의 움직임이 좀 귀에 거슬리거든요. 이렇게 좀 천천히 달릴 땐 괜찮은데 싱싱 달리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소음이 약간 거슬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근데 여러분 또 여기 진기한 풍경이 또 연출이 되네요. 지금 오늘 하늘에서 막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. 근데 제 맞은편에 또
구형 카니발 친구가 있고요. 제 왼쪽에도 지금 카니발 친구가 있어요. 반갑다 친구야 라고 괜스레 이 반가운 느낌 뭐 이런 게 드는 거죠. 자, 이 정도로 우리 카니발이 국민 아빠차라는 거, 이 위상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.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찾고 있단 말이죠. 계약하신 분들 중에 거의 한 90% 가까이는 하이브리드에 관심을 엄청나게 보이셨던 분이고, 카니발의 판매량 대부분을 아마 하이브리드가 견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렌토를 탔을 때, 소렌토는 소렌토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가 월등히 좋았었거든요. 근데 소렌토에서 더 큰 형님의 위치에서 카니발을 봤을 때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일반 모델이 그렇게 급격하게 다른가? 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모르겠어요.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하이브리드나 일반 가솔린이나 좀 비슷한 수준이다. 그래도 계속 이 저속에서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동적으로 일반 가솔린에 비해서 진동 같은 것들이 좀 더 최소화되는 거, 하이브리드 엔진이 전해주는 좀 고급스러운 맛인데 이런 게 또 카니발에서도 느껴지네요. 자, 이번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스피커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. 한 2개 정도 더 달려 들어가기 때문에 음악 들었을 때 어떤지도 한번 들어볼게요. 오. 스피커가 더 늘어나니까 소리가 훨씬 더 선명해지고요. 앉았을 때 느껴지는 음악의 공간감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우리 장거리 탈 때는 또 이 음악 들어주면서 가줘야 이게 그나마 이 지루한 여행길이 좀 덜 지루하게 되잖아요. 이 오디오 좀 중시하는 분들은 특히 신형 카니발에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스피커가 보면 앞쪽에 이 A필러 부분에 2개가 달려있고, 앞쪽에 크게 또 대시보드 위쪽에도 하나 있고요. 저기 저 사이드 쪽에 2개가 또 저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도어부 쪽에 좌우측에 딱 들어가게 되죠. 지금 이 차량 풀옵션이기 때문에 크렐 오디오 들어가게 되고, 채널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적어도 운전자와 조수석에서 느껴지는 그 음악의 풍성한 만큼은 이전보다 더 확실히 향상된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큰 차를 모는데도 정말 카니발 운전하기 편하네요.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는 지상고를 좀 더 높게 타는 SUV의 맛은 있는데 승차감 자체가 이 지금 타고 있는 카니발만큼 편하고 안락한 느낌이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. 이 미니밴은 정말 좀 운전자도 좀 덜 요동치면서 타는 그런 차분한 맛이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.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연비,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 연비는 리터당 한 14km 정도를 간다. 이게 지금 복합연비 기준으로 공인된 건데요. 제가 지금 탈 때 보니까 주유하고 난 이후로 실제로 리터당 15km긴 한데 한번 이거 초기화 해보면서 탈게요. 자, 지금 초기화 시켰고요. 고속도로를 좀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연비 수치가 바로 데이터화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달리면서 보니까 1열에서의 정숙성 자체 표준적으로 보면 괜찮긴 한데 풍절음이 좀 많이 들려오네요. 특히 전면부에서부터 올라오는 소음도 있고요. 처음에 제가 이 썬루프를 열어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인가 했는데 그렇지 않고 루프를 다 클로즈 시켜 놓더라도 이 쉬익 하는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. 자, 속도를 좀 냈을 때 제동을 하면, 자, 차량이 제동 자체를 꽤 부드럽게 합니다. 아주 과격하게 제동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아주 세밀하게 내려주면서 제동을 시켜주는데, 좋은 고성능 패드가 달려가지고 딱딱하게 고정시켜주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. 그냥 좀 노멀하고 평범한 수준의 브레이킹 감각입니다. 지금 계기판에 리터당 15 정도가 뜨거든요. 확실히 연비 효율은 그냥 막 주행을 해도 얼추 일정 수준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공인된 연비 수준 이상으로 계속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. 제가 가속과 감속 계속 했는데도.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진짜 재밌는 건요, 그 중저속 구간에서는 엔진 회전수가 아예 돌아가질 않아요. 뭐냐면 모터의 힘만으로 차량이 꽤 많이 움직여 준다는 얘기거든요.
실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. 이 차량이 1.6 터보 하이브리드예요. 아, 이게 소렌토나 산타페에 들어가는 1.6 터보로 이렇게나 큰 미니밴을 어떻게 끄냐, 이거 100% 파워 부족하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저도 그런 우려에 사실 공감하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엔진 성능의 스펙을 놓고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더 큰 차를 끌면 그만큼 성능이 더 줄어들어야지 사실 맞잖아요.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. 구동 모터의 출력 자체도 소렌토나 산타페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늘려놨어요. 그래서 2.5 하이브리드, 우리가 기대했었던 정말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더 여유롭게 차량을 움직여주는 건 아니겠지만, 산타페나 소렌토를 생각하실 때 느꼈던 그 하이브리드의 움직임에 비해서 훨씬 저하된다거나 굼뜬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또 파워 면에서도 가속을 했을 때 힘을 붙여주는, 또 밀어주는 그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. 그렇다고 차량 자체가 가벼워서 쇽쇽들이 움직이는 차다, 이렇게 보시기는 또 좀 어렵고요. 하이브리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묵직하게 움직이되 그 저속에서 고속 구간을 좀 다이나믹하게 꽤 포용력 있게 받아주는 잠재력은 분명히 느껴진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아주 오랜 시간을 차를 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. 지금 리터당 17.9km까지 떠 있어요. 정속 주행을 막 엄청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, 오! 말씀드리는 순간 리터당 18이 넘었거든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시시각각 연비가 좀 올라가는 걸 보는 게 또 재미가 있네요. 그러니까 뭔가 내가 차를 되게 아끼면서 타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든달까요? 아, 그리고 이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진짜 매력 중에 하나는 이 시트. 이거 중요하거든요. 또 우리 아빠들 허리 챙겨줘야 되거든요. 탔을 때 시트가 편안합니다. 허리 쪽을 좀 꽉 이렇게 조여주는 형태의 버킷 형태예요. 앉았을 때 좀 몸이 쏙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허리 쪽이 좀 편안하게 앉아지는 부분도 있고요. 장거리로 주행하셨을 때도 적당한 경도가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허리 불편하시지 않게 차 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드라이브 모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변속기 아래쪽에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, 아이고 버튼이 큼지막해서 아주 편합니다. 한번 누르시면 이 중앙 디스플레이에서는 지금 티맵을 연결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 않고 계기판에서 보셔야 돼요. 스포츠 모드로 바뀐 상태거든요. 주행을 하면 또 어떤 느낌이 있지? 말씀드리는 순간 또 연비가 또 늘어나네. 하이브리드의 매력은 진짜 늘어나는 연비를 막 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때 가장 커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살짝 더 엔진음이 많이 발생을 하네요. 훨씬 엔진의 개입이 빠르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. 아까 에코 모드로 해놨을 때와는 좀 현저히 다른 느낌으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야, 그 카니발 타면서 이렇게 큰 차를 가지고 진짜 막 쇽쇽들이 운전 잘하시는 분 가끔 제가 목격하거든요. 스포츠 모드 놓고 주행하시나 보다. 좀 더 선명한 주행이 가능해지네요. 그 전까지는 좀 그냥 뭉퉁하게 주행을 하는 느낌이 좀 더 강했다면 스포츠 모드에서만큼은 좀 더 선명하게 노면에 딱 칼자국을 내면서 달리는 듯한 느낌이랄까? 카니발, 그것도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가족들이랑 같이 장거리 같은데 많이 뛰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에게 또 가장 필요한 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에요. 자,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대략 한 40km/h 이상에서, 그러니까 좀 저속 상황에서도 얼추 작동이 바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자, 이렇게 제가 지금 손을 떼고 가볼게요. 살짝 지금 핸들 조향하는 거 느껴지시는 거 보이세요? 살짝 자기가 민감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. 직진 차선에서도 많이 반응하면서 중앙을 좀 지켜주고 차선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. 이거는 좀 더 저도 장거리를 뛰면서 살펴봐야겠지만 초반의 느낌 자체로는 약간 더 적극적으로 차량이 좀 개입을 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운전 자체는 꽤 잘 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 한번 살짝 주행을 해봤는데요. 확실히 신형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. 전반적으로 탔을 때
이렇게 큰 차를 몰고 있다는 게 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전반적인 차량의 움직임이나 거동력이 굼뜨거나 답답하거나 하지 않았어요. 1.6 터보 하이브리드에서도 똑똑하게 잘 달려주고 첨단 안전 주행 사양까지 더불어서 운전할 때 편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인상 깊었습니다. 자,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 이렇게 타봤는데 일반 가솔린 모델은 또 어떨지도 차바성이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. 지금 눈이 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행 꽤 재밌게 잘 했거든요. 여러분도 언제나 눈길에서는 안전 운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따끈따끈한 새로운 신형 차량과 함께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면 차바성이 또 대신 해소해 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